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오늘 요독 스토리 정치범 내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들이 걸렸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범 수용소 내에는 병원 같은 병원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보위원들이나 군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병원이 있지만 정치범 마을에는 이제 병원 같은 병원이 없고, 저희가 있던 제일교포 이 마을에 진료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진료소를 지키고 있는 우사라는 사람이 평양 우대를 다녔던 학생이 모든 병을 관장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학생도 같은 정치범인데 정치범 가운데 우대를 다녔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우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수용소 입구에 49호 병동이 있습니다. 이 49호라는 말은 조선 그 내각 결정 49호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 한 명칭인데, 북한의 모든 정신병동은 49호 병동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내에도 49호 병동이 있었습니다. 수용소 딱 들어오면 바로 입구에 거대한 산속 위에 깎고 산 위에다가 이제 거대한 병동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하얀 옷을 입은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 그 49의 병동은 아주 희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밥을 주는데 상중하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밥은 이제 묘지형 밥이고, 중밥은 이제 수평밥 그릇에, 핫밥은 이제 밥이 이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 정신병동에 들어온 정치범들에게는 오로지 일의 결과에 의해서 상중하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범들이 오로지 그냥 일만 하면서 밥에만 신경을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상밥을 탑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중밥을 준다. 그럼 또 개싸움 나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자, 사람은 이제 먹는 거를 가지고 상중합밥을 주면서 이 정신병동에 들어온 정치범들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9마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정신병에 걸린 이 환자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비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수령님, 막 김정일 장군님 막 칭송을 합니다. 돌아도 찬양하는 쪽으로 다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북한의 우상숭배 수령 독재가 사람들이 영혼까지 완전히 마비시켜가지고 그들에게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내의 소자를 갖다가 다 꺾어놔가지고 반대한다는 그 자체를 완전히 생각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은 나갔지만 내가 김정일이 욕을 했다가는 바로 이제 총살당하거나 수용소에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그 병동에 한번 갔다가 참 웃기는 광경을 봤죠. 다 그냥 장군님 막 만세 부르고 막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줄 놓은 사람들이 자기의 심정을 표출할 텐데, 야, 그렇게 안 하냐? 그러니까 북한의 이 수령 독재, 이 사상 통제가 얼마나 지독한지 정신 나간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김부자를 찬양하게 만들어 놨구나. 자,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이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이런 환자들이 김정일이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 비난하다가 걸리게 되면 이놈은 미치기 전에 이미 북한 정권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반동 분전을 해가지고 바로 총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이 반대하면 바로 죽이고 찬양을 하도록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북한 정치범들이 정신줄은 났지만 어떻게 그걸 아는지 전부 다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수용소 갔는데 그때 10살 때인데 갑자기 이빨이 너무 싸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빨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빨을 뽑는다. 근데 진짜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빨을 뭐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상한 벤치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빨에 대가지고 이걸 뽑는데 이게 안 뽑아져가지고.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마취를 안 하고 마취도 없이 그냥 이제 생이빨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벤치를 땡기면서 뽑는데 이거를 막 안 뽑아지니까 막 땡겨서 내가 일어나면서 같이 이걸 뽑힌 거죠. 그냥 피가 팍 올라오면서 그냥 이렇게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거의 진짜로. 자,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치과 의사한테 했더니, 야, 그건 정말 거의 사람 죽일 때 하는 짓이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뭐 치과가 워낙 잘 돼 있고 저도 이제 치과로 갔지만 정말 대한민국 치과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빨이 쏠 때에는 이걸 진정시켜 놓고 이제 마취를 잘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뽑는 게 하나의 상식이죠, 대한민국은. 근데 이제 그 수용소에는 아니 생이빨을 아프긴 아픈데 이걸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뽑아 버리는 겁니다. 아직도 제가 오금이 하나가 통 비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뽑혔던 그 이빨의 흔적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 그때 그 뽑혔던 이빨의 그 이 순간 고통이 정말 제가 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통은 정말 처음 느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뭐 일을 하다가 팔이 잘리거나 뭐 다리가 잘리거나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대부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잘리거나 뭐 하게 되면 이게 소독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뭐 소금으로 갖다 이제 이걸 메꾸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고작이고 가끔 이제 페니실린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수용소를 지키는 뭐 군인들이나 보이부 요원들이 뭐 쓰다가 남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들어옵니다. 기한 지난 것들. 자, 이럴 때 잠깐 뭐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수용소 10년 동안 약을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살아난 것이 기적인 거죠. 제가 한 번은요, 감기 걸렸는데 열이 40도가 올라가지고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열이 40도 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러 나간 거죠. 나갔는데 하늘이 막 노랗게 보이고 빙글빙글 돌면서 쓰러지기 직전 뭐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안 나면 죽는 거고 나면 사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아팠지만 그때 이제 이빨 뽑힐 때하고 열이 40도 나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안 떨어질 때 아무런 약도 없고 그러니까 뭐 수용소 들어갈 때 아스피린 좀 가지고 들어간 게 있는데 그걸로 좀 이렇게 먹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의료 설비 시설 뭐 이런 서비스는 뭐 거의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수용소에서 10년간 살아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잘 됐습니까? 뭐 그 외에도 이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뭐 우리 그 휴전선에서 오청성 씨가 총 맞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교수가 이제 그 수술해가지고 딱 보니까 회충이 막 잔뜩 나왔어요. 수용소는 거의 해충 바가지입니다. 해충 바가지. 정말 배 해충 때문에 죽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해충 때문에 죽고 나가니까 하루는 이제 수용소 학교에 사포닌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해충약을 이런 독에다 가져와 가지고 그걸 전체 수용소 학생들에게 한 사발씩 다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해 한 사발씩 해충약을 먹는 게 이제 그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포닌이 간에 치명적이다 보니까 그걸 자주 먹게 되면 간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위생 상태가 엉망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 뱃속에 그냥 해충이 와글와글 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북한 아이들 뱃속에는 거의 해충 덩어리다. 저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아무리 안 좋아진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요즘에는 그 해충약이 알약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만 딱 먹으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구충약 같은 것들, 해충약 같은 것들을 좀 북한에 보내가지고 적어도 이제 북한 아이들 뱃속에 그런 벌레들이 좀 없어지게 하는 그런 지원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수용소 이 스토리는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뭐 잠깐 다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제가 수용소 안에서 겪었던 이런 끔찍했던 그런 추억들을 다시 되짚어내서 여러분께 말씀이 올립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